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지역 대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결합한 협동조합을 설립해 수익 모델을 찾는 길에 나서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산업 경영권 지분 가격을 채권단이 제시한 것보다 22,000원가량 낮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채권단이 제시한 금액과 차이가 커서 성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대다수 초중고등학교가 여름방학을 마치고 이번 주에 개학합니다. 개학철을 맞아 관계당국이 합동 점검반을 꾸려 학교 급식 점검에 나섭니다. 광주시가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용역 보고서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청년 취업난 속에 대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결합한 협동조합을 설립해 수익 모델을 찾는 길에 나서고 있어 관심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예술대학 음악학과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만든 제1호 전남대 대학생 협동조합 뮤라제의 공연 준비 현장입니다. 뮤라제는 다채로운 클래식 컨텐츠를 기획해서 청년 음악가들에게 공연 기회를 주고 자체 수익을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사회 공헌 활동이 주는 뿌듯함도 큽니다. 저희들은 하나의 주체가 돼서 그 주체로서 검증된 음악인들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미술대 학생들 역시 A오라는 협동조합을 탄생시켰습니다. 신진 예술가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기획하고 전시 공간을 제공해서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미술을 이해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한 전시회를 통해 알려진 미술 작품들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수익 모델을 만들 계획입니다. 광주 안에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저희만의 그런 전시를 구축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전남대는 학생협동조합 활동이 불확실한 미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예술가들에게 진로를 개척하는 기회를 줄 것으로 보고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로가 스스로 힘을 길러주는 것이죠. 자기 진로에 대해서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자립심을 길러주는 게 목표였습니다. 전남대는 학생협동조합 지원을 자연대와 인문대로도 확대해서 취업난을 돌파하는 모델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내일 임기 반환점을 맞는 것과 관련해 새정치연합이 박 대통령 집권 절반은 총체적 실패라고 비판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보도자료를 내고 인사 파탄과 경제민주화 포기, 한반도 평화구축 실패, 안보 무능, 청년 일자리 창출 실패, 복지공약 파기 등을 5대 실정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 때 대통령의 7시간 부재로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 대처 과정 등 위기 상황에 대통령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맹공을 가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오늘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 전반기 평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엽니다.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사퇴 108일 만에 최고위원직에 복귀합니다. 주 최고위원은 어제 여의도에서 문재인 대표와 오찬자리에서 이 같은 뜻을 밝히고 오늘 최고위원 회의 때부터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표와 주 최고위원은 이날 회동에서 개파 정치 정산을 통한 당의 통합이 최고의 혁신이라는 데 공감하고 총선 대선 승리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 최고위원은 지난 5월 8일 최고위원 회의 도중 정청래 최고위원의 공갈 발언에 격분해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전남대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전남대는 오는 26일 열리는 2014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명예 법학 박사 학위를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대는 정 의장이 입법 활동을 통해 지역 화합과 통합의 정치 실현에 나선 공로를 인정해 학위 수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선의 정 의장은 명예 광주 시민과 여수 시민이기도 합니다. 현재 태풍 고니는 일본 오키나와 서남서쪽을 지나고 있는데요. 내일은 동해상을 따라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도는 매우 강하고 크기가 중형급의 태풍으로서 우리나라에 간접 영향을 줄 텐데요. 특히 내일까지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오후 늦게 해안에 비가 시작돼 저녁 늦게는 전 지역으로 비가 확대가 되겠습니다. 광주 전남 내륙에는 20에서 60mm,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5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수백억 원대 교비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용아 씨가 재수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재소자들끼리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게 교도소 측 설명인데요. 하지만 재소자를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900억 원대 교비 횡령으로 광주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이용화 씨가 동료 재소자에게 폭행을 당한 건 지난 19일 밤 8시쯤입니다. 얼굴 턱뼈와 오른쪽 갈비뼈 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이 씨는 현재 전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생명이 위독한 상태는 아니지만 뇌출혈 증상을 보여 의식이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측은 이 씨의 상태에 따라 수술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가슴, 얼굴 턱뼈가 이렇게 골절되어지고 그런 부분에 충격으로 인해서 그런 출혈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예우를 좀 더 지켜봐야지만이 위중하다 어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씨는 같은 방에서 지내던 50대 동료 재소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교도소 측은 사고가 나자마자 교도관이 방문을 열고 상황을 정리한 후 교도소 구급차를 이용해 이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도소 재소자가 중상을 입을 만큼 큰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를 제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수감자를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대해 광주교도소 측은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면서도 2,000명이 넘는 수용자를 관리하다 보니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제안한 금호산업 경영권 지분 가격을 채권단이 받아들일지 관심입니다. 박 회장은 경영권 지분 가격을 채권단이 지난 7월 제안한 주당 5만 9천 원보다 2만 2천 원가량 낮은 주당 3만 7,564원을 제시했습니다. 총액으로 따지면 채권단은 1조 218억 원을, 박 회장은 6,503억 원을 부른 셈인데 거래가 성사되기에는 채권단이 제시한 가격과 차이가 너무 커서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회장은 금호산업 경영권을 손에 쥐어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터미널, 금호고속과 금호리조트 순으로 묶여있는 회사들을 모두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방식을 놓고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다른 자치단체의 도시철도 운영 사례를 둘러봅니다. 광주시는 이번 주 27일부터 이틀 동안 부산 김해 경전철과 서울 지하철 9호선, 대구 지하철 3호선과 인천 경전철 2호선 등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급행열차 운행과 지상 고가로 건설된 사례, 고무바퀴 결차를 운행하는 사례 등을 분석해 현재 중단돼 있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기본 설계 용역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인지, 신지혜, 이미향 등 골프 스타를 배출한 한평 골프고 이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평군이 자체 연습장 개념의 골프장을 갖춰야 한다고 보고 중앙부처를 상대로 예산 확보에 나섰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적인 골프 스타 신지혜를 배출하며 널리 알려진 한평 골프고 이후 전인지, 이미향, 정대진 등 우수 선수를 양성하는 골프 명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 6월 체육계열 특수 목적고로 지정된 데 이어 학교 이전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평 골프고등학교가 이전한 학다리 고등학교입니다. 체육계열 특수 목적고인 한평 골프고등학교는 오는 2018년까지 이곳에 최첨단 시설을 갖춘 골프 전문학교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관련 사업비 350억 원이 확보돼 올해 말까지 설계 작업이 진행됩니다. 학생들이 골프 연습하기 최고 좋은 세계적인 골프 고등학교로 성장할 것을 목표로 퍼팅장 3명과 3홀 규모의 쇼게임 연습장도 확정돼 논란이 됐던 부지 추가 매입 문제도 일단락됐습니다. 골프고 이전을 계기로 인구 3만 5천 명 규모의 한평군을 골프 메카로 만들기 위한 계획도 추진됩니다. 18홀 정규 골프장을 골프고 인근에 조성해 학생들의 연습장뿐만 아니라 전지훈련팀을 유치하는 데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럼 이런 골프장을 조성함으로써 그 국부 유출을 막고 또 상대적으로 동남아를 비롯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특히 한평으로 또 연습 겸 훈련으로만 외화벌이도 되고. 한평군은 골프장 건설의 필요성을 정치권에 설명하는 한편 문화체육부 등의 예산 확보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대다수 초중고등학교가 여름방학을 마치고 이번 주에 개학합니다. 광주와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지역 초등학교 36곳이 오늘부터 개학을 하는 등 초등학교 152곳 가운데 121곳이 이번 주에 차례로 2학기를 시작합니다. 광주 지역 중고등학교는 대부분 개학을 했거나 이번 주 초에 개학을 할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은 218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오늘부터 학생들의 등교가 시작됐고 나머지 20%가량의 학교들은 다음 주 초에 개학을 할 계획입니다. 개학철을 맞아 광주 지역 학교들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점검이 실시됩니다. 광주시와 교육청, 식약청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오늘부터 9월 4일까지 광주 지역 학교 급식소와 납품업체, 매점 등 221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점검에서는 조리 종사자들의 건강을 살피고 식중독균 오염 우려가 있는 조리기구와 음용수를 수거해 검사합니다. 순천의 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가 학생을 체벌해 사직 처리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전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순천 모 여자중학교 정급부 코치 A씨가 훈련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15살 B양의 머리를 손으로 수차례 때렸으며 체벌 논란이 불거지자 학교 측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육적 차원에서 발생한 일이고 B양의 부모도 선처를 바라고 있지만 일단 학생을 때렸다는 점에서 해당 학교에 적절히 조치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전이 북한의 포격에 대비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지난 21일 북한의 포격 사건 직후부터 비상시 안정적 전력 공급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나주 본사와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 나주 본사에 마련된 비상대책상황실은 1개조 22명으로 구성돼 주 야간 2개조로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으며 북한의 사이버 도발에 대비해 사이버 경보 단계를 관심으로 올리는 등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광양만 바다 한가운데는 묘도에 이순신대교 개통 이후 관광객들의 발길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들을 수용할 숙박이나 편의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고양이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여수시 묘도. 1,200여 명이 거주해 여수 섬 가운데 돌산과 금오도 다음으로 인구가 많습니다. 묘도는 여수 산당과 묘도를 잇는 묘도대교와 다시 묘도와 광양을 잇는 이순신대교가 개통되기 전에는 외지인의 발길이 뜸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다리가 놓여진 이후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묘도에 설치된 이순신대교 홍보관과 광양항과 여수 산단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봉화산 전망대에는 하루 평균 5,000명 이상 방문하고 있습니다. 섬 지역 독특한 형태의 다랭이 논과 은빛 바다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관광객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여기에 임진왜란 때 명나라 진린 도독이 주둔했던 도독마을과 이순신 장군이 선박을 숨기고 수군을 조련했던 창촌 선장계 등 유적지도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조명연합수구 관련된 역사 공원들 조성하고 또 포토존을 만들고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아마 다각적인 관광 개발 전략에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게 관심 갖고 최근 이제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묘도에 이들 늘어나는 관광객들을 수용할 편의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비좁은 섬 진입로는 물론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관광객들이 묵을 숙박시설이 한 곳도 없는 데다 음식점도 간이 식당 몇 곳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주민들이 간이 상수도를 사용할 만큼 기반시설 또한 열악한 실정입니다. 지금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지금 숙박시설이라든지 식당, 편의점이 없어가지고 찾아오신 관광객들이 너무나 큰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광양만 한가운데 자리 잡은 섬으로 관광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묘도. 늘어나는 관광객을 효과적으로 수용할 편의시설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광주 상무시민공원 안에 있는 세계 광엑스포 주재관이 시민을 위한 문화시설로 다시 태어납니다. 광주시는 세계 광엑스포 주재관의 영화 상영을 확대해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토요일과 일요일에 영화를 무료 상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비어있는 1층은 애니메이션과 게임, 캐릭터와 퍼즐 등 어린이 안전체험관으로 다음 달 9일 개관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고려인마을에 전국 처음으로 종합지원센터가 문을 엽니다.
다음 달 7일 문을 여는 고려인마을 종합지원센터에는 어린이집과 아동센터, 상담실과 쉼터 등이 들어서며 주말에는 한국어 교육시설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고려인마을은 지난 2005년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정착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3천여 명이 거주하는 국내 최대 고려인 집단 거주지로 발전했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가을 야구를 향한 5강 싸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한화와 2연전이 치러진 지난 주말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는 포스트 시즌을 방불케 하는 치열한 승부가 펼쳐졌는데요. 기아가 1승 1패를 거두며 아슬아슬하게 5위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경기장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았고 선수들 역시 긴장감 속에 경기를 치렀습니다. 전날 양현종과 로저스가 맞붙은 빅매치에서 고개를 떨군 기아. 5위를 지키기 위해 남은 1승은 반드시 챙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김태균에게 홈런을 맞고 이어지는 한화의 공격에 역전까지 허용합니다. 득점 기회를 번번이 놓치며 역전까지 당한 기아. 슬슬 불길한 예감이 들려던 찰나 야수 선택으로 주자들이 모두 살아남는 행운이 따르며 동점을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이제 경기는 원점. 공격에 앞서 선수단은 어깨를 맞대고 마음을 다져봤는데요. 주장 이범호가 먼저 나섰습니다. 이범호의 시즌 21호포가 담장을 넘어가며 재역전에 성공합니다. 여전히 긴장감이 감도는 한 점차 팽팽한 경기. 이 선배의 홈런에 루키 황대인이 화답합니다. 승부를 가르는 2타점 적시 2루타. 베테랑 선수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배짱 좋은 신인이 야무지게 안타를 때려내며 팀 승리에 힘을 보탭니다. 자신의 데뷔 첫 홈런보다도 중요한 순간 팀 승리에 도움을 준 이 안타가 더 기쁘다는 황대인 선수. 올 시즌 목표는 선발이든 대타든 매 타석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제가 스타팅으로 뛰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대타 한 타석 한 타석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갈 때마다 자신 있게 쳐가지고 안타 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기아는 현재 55승 55패로 5할 승률을 지켜내며 5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6위 한화에는 한 게임 반차 앞서 있고 7위 롯데에는 3게임 반차로 앞서 있습니다. 기아 지켜내기만 하면 되는 이번 주 기아는 SK, KT 그리고 넥센을 차례로 만납니다.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진도 팽목항 차량 추락 사고를 계기로 도내 항만과 어항시설을 점검한 결과 차량 통행이 가능한 전남 지역 항만 가운데 절반 이상인 98곳이 보수와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들 항만의 차량 추락 등 사고를 막기 위해 가드레일과 볼라드, 방호벽, 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내년 상반기 안에 보수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치안 강화를 위해 전남 지역 8곳의 치안센터가 파출소로 승격합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장흥 유치를 비롯해 광양과 담양, 나주 등 8곳의 치안센터를 인력과 장비를 대폭 증강한 파출소로 승격시켜 농산물 절도 예방 등 늘어나는 치안 수요에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치안센터는 주간에만 한두 명의 경찰관이 근무하며 치안이 아닌 주민 민원 업무만 담당하기 때문에 신속한 범죄 예방과 대응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라남도가 환경부 등과 공동으로 가축 매몰지 136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침출수 유출과 토양 오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남도는 가축 매몰지의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밀폐용기와 호기성 호열 미생물 처리 등 친환경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광양항의 올 상반기 컨테이너 화물 처리 물량이 로컬화물 수출 부진으로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광양항 컨테이너 화물 처리 물동량은 운임 부과 기준 1,293만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5%가 감소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항공기와 선박 관련 제품은 77.6%, 철강 관련 제품은 29.5%, 기계류 관련 제품이 25.9%, 방직용 섬유와 관련 제품이 20.9% 감소했습니다. 광주시가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모델 용역 보고서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적정 임금 설정과 노동조합의 경영 참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용역 보고서 원문을 인터넷에 공개했다며 용역 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전화와 이메일, 팩스로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접수된 시민 의견을 반영해 보다 세밀화된 실행 계획을 만들 계획입니다. 광주와 인근 시군으로 가는 버스에 버스 운행 정보 안내기가 잇따라 설치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나주와 화순, 담양과 장성으로 가는 버스에 이어 한평으로 가는 버스에도 버스 운행 정보 안내기를 설치해 도착 안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한평군과 함께 예산 13억 8천만 원을 투입해 내년 상반기까지 광역버스 정보 시스템 구축을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광주 세계김치축제위원회는 10월 열리는 22회 김치축제 사전 홍보 행사의 하나로 광주 김치타운 야외 텃밭에서 배추 모종 심기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7일 열리는 행사의 모집 인원은 선착순 50가족이며 모종을 심는 방법은 교육받은 다음 텃밭에서 직접 배추 모종을 심게 됩니다. 제22회 광주 세계김치축제는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닷새간 광주 김치타운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현재 태풍 고니는 일본 오키나와 서남서쪽을 지나고 있는데요. 내일 제주도 서귀포를 지나 동해상을 따라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강한 중형급의 태풍으로서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텐데요. 오후 늦게 해안에 비가 시작돼 저녁에는 전 지역으로 비가 확대가 되겠습니다. 특히 내일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광주 전남 내륙에는 20에서 60mm, 남해안의 많은 곳은 10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지겠는데요. 이번 비는 내일까지 예상되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태풍의 눈이 또렷할 정도로 그 위력이 강한데요. 오늘 간접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23도로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는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기온이 낮겠습니다. 광주와 나주, 화순이 27도, 장흥도 27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해상에서 비가 오겠고 특히 남해상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목요일부터는 다시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